네, 뉴스 신세계 목금에 만나는 기자죠. MBC 이정은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요. 사고 났죠? 네, 그렇습니다. 큰 사고 같은데. 네네. 오늘 오후 2시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0m 높이의 오래된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전에 이제 미리 좀 잘라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9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2명은 바로 현장에서 구조가 됐고 2명은 이제 구조물을 낀 상태로 발견이 돼서 현재 이제 구조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남은 5명의 생사나 지금 매몰 지점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소방 당국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대통령실 국정감사요. 네. 오늘 역시 운영위는 김현지 논란으로 또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10월부터 이제 국회 운영이 열기만 하면 예.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제 국감에 출석하느냐 마느냐 놓고 계속 여야가 지금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오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뭐 만사 현통이냐 하면서 계속 공세를 하고 또 여당은 너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김현지 실장을 악마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야가 출석 여부를 계속 협의를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여러 상임위에 다 출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부속실장이다 보니까 이제 업무 수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대통령 수행을 이유로 이제 오전에는 출석을 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했더니 그걸 안 받으면서 결렬이 되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공방이 계속되니까 급기야 이제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4시에 기자단에 공지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현지 실장의 운영이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원래는 경외 일정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 그래서 뭐 국회가 합의해서 부르면 출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실장 뭐 부르자 말자는 논란은 알겠는데요. 뭐 여기저기 다 부르자는 건 약간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처음부터 콕 집어서 운영위에서 묻고 싶은 것만 묻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협의가 안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정도였으면 여당도 내보내겠다. 이렇게 거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다 부르겠다고 하니까 사실 협상을 하기는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뭐 이게 웃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배치기 싸움 때문에 좀 오해 저도 한참 웃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국감 시작할 때부터 좀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실은 전 정부의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질문을 하는 입장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주진우 의원은 내가 지금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를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나를 입틀막 하는 거냐라면서 막 거세게 반발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오전에 정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회하고 나서 이제 의원들이 잠시 퇴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배치기가 이제 벌어진 건데요. 잠깐 보시고 다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입틀막이 뭡니까 대체? 아니 국방부를 지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들이 짜고 아니 작전 짜는 거야? 왜 소리 질러?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 몸싸. 네. 근데 이제 저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나가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서 있는 저와 그대로 부딪혔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폭력 사태라고 규정을 하고 즉각 사과해라. 그리고 여당 지도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기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렇게 이제 몸을 밀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딪혔다는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주장을 펼치지만 그 피해자는 바로 저다. 이걸 읽을 수 있을지.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살을 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여야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또 방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장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뭐 마지막 시정연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굉장히 지금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싸워도 뒤에서는 뭐 어깨 친다든지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어떤 긴장 관계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야당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똑같이 부딪히면 야당은 어차피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면 여당이 손해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원인에 상관없이.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또 막상 상황이 생기면 또 갑자기 배를 넣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피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를 갑자기 나와 있는 배가 죄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자들은 오늘 이제 운영위를 좀 기대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 팩트 시트가 언제 나오냐, 그 내용의 구체적인 문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뭐가 지금 이견이 있어서 뭐 조율 중 사실 그런 거를 좀 궁금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질의도 하고, 그러면 저희 또 브리핑에서 늘 볼 수 있는 실장들이 또 대답을 해주면은 그런 또 팩트 취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런 싸움 때문에 이런 질의에 또 집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뭐 질의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거는 맞다. 그런데 관세뿐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들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MOU 문구 자체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현 장관도 이제 오늘 종감에서 그러니까 미국 부처 안에서도 여러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에너지 관련 부처도 있고 또 국방부도 있고 또 국무부에서는 또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또 그런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들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2천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 그 전에도 안전장치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그 양해각서 1조에 넣었다. 그리고 투자 원리금의 회수에 그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를 하지 않도록 한국 측의 동의를 얻도록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 설명에 따르면 이 어떤 팩트시트에서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나 뭐 이런 게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지금은 얘기하네요.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주로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해서요. 제가 주말 근무인데 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자, 운영위에 김건희 씨는 또 왜 등장했나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뭐 종묘에서 뭐 차담회를 하고 뭐 임금이 앉는 어좌에 오르고 뭐 수장고에서 관람하고 이런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제기된 게 그 명성황후의 침전이었던 건천궁 곤영합을 방문한 뒤에 여기에 있던 재현품을 한 달 동안 대여를 해서 그렇죠. 뭐 대통령실 행사의 장식용으로 전시를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던데 이거는 근데 실제로 명성황후가 사용했던 건 아니고 재현품이긴 하지만 이게 뭐 마음대로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라는 질의가 나왔고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이제 뭐 국가 수장고라든지 뭐 문화재라든지 함부로 들어가서 뭐 만지고 뭐 국민의 영리를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발본색원을 하고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싶다. 근데 대통령실에 와서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도 이미 좀 기록이 많이 삭제된 상태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 현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수장고라니까 어떤 국가 유물에 저렇게 마음대로 거침없이 드나들 정도면 손은 안 댔겠느냐.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댔군요, 결국은.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그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뭐 대여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잠시 옮긴 다음에 뭐 외교사절에게 보여주고 이게 불가능한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뭐 사적 이용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여 형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어떤 그 절차를 밟았는지 그냥 뭐 마구잡이로 갖다 좀 쓰고 갖다 놓는다고 집어갔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절차적인 부분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호처. 예, 네. 경호처가 사과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감에서 이제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가 나와서 작년에 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예.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또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예. 생각한다라고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체포방해한 일 등에 대해서 이제 국감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한 건데요.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면 예.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취재를 하면서 경호관 분들이랑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예. 기자들이 예. 현장에서. 근데 이제 대다수의 경호관들은 정말 몸 바쳐서 일하는 순수한 그렇겠죠. 분들이에요. 근데 예. 일부의 예. 이제 잘못된 판단을 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조직이 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내란계기에 그렇게 된 예. 조직들이 많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기관 차원에서 하여튼 사죄했군요. 공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장동혁 오늘 야당 대표 5.18 묘지 방문.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갈 때부터 예. 이게 과연 이 뭐 참배나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라는 예. 의구심들이 있었잖아요. 마침 이제 오늘 도착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때 국립묘지에 이제 들어서자마자 당신 내란범 아니냐, 예. 뭐가 당당하다고 광주에 오느냐, 참배를 반대한다라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고 예. 이 항의를 받으면서도 이제 추모탑으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방명록도 못 쓰고 잠깐 추모탑 한켠에서 이제 묵념을 하고 20분 만에 쫓기듯이 떠났습니다. 예.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 그러니까 과거 장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불출석하겠다고 신청한 거 허가해 줬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골프 치는 영상이 네, 나와서 그랬었죠. 굉장한 시끄럽죠. 공분을 예. 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광주는 장동혁 대표에게 딱 그렇게 기억이 될 예. 거예요. 아마 예. 그런 데다가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뭐 5.18 북한 개입설 이런 거를 주장한 후보를 뭐 옹호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12.3 내란 이후에도 계엄에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탄핵 기각을 주장한다든지 뭐 심지어 최근에는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 이런 예. 글까지 올렸는데 그러니까 광주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의도로 그렇습니다. 광주에 오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떤 극우적 행보를 보이다가 갑자기 네. 광주 온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예. 뭐 윤어게인 세력과 예. 지금 단절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지금 뭐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렇게 글까지 쓰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장 대표는 뭐 탄핵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뭐 절차를 문제 삼아서 기각을 주장했던 거다. 나는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라는 말까지 남겼는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진정성 없이 뭐 정치 쇼를 하러 예. 왔냐,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호남 사람들, 호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뭐냐 한덕수 전 총리는 네. 저번에 가서 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네, 했다가 네, 네. 굉장히 어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펼쳐 보이기도 하고 네. 호남을 진정성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욱 거부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덕수 당시에 이제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예. 이제 갔을 때 그때도 이미 광주에서는 민심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그때 이미 좋았죠. 예. 내란이 일어난 이후였고 예. 5월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급기야 갔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제 약간 손을 모으고 저도 그렇습니다.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예. 하면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예. 못했는데 뭐 그전에 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그랬고 예. 또 윤석열 씨도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뭐 여기를 찾아왔다가 또 화난 시민들의 항의를 예. 받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가 뭘까? 뭔가 야당 대표가 여권의 텃밭에 와서 예. 뭐 봉변당하려는 그림을 만들려는 것인가? 아. 왜냐하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왜 자꾸 광주로 찾아오느냐라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예. 그런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네. 행위가 전혀 변하지 않고 견해도 네.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가서 뭐 참배를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쪽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왜 저러지라는 어떤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검찰 출석했군요. 참고인 자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한 끝에 오늘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근데 원래 오늘 1층에 이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취재진들이 지하로 몰리고 현장이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볼까요? 금거북이랑 한집 EF를 선물하실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거예요? 아 좀 이렇게 찍지 말고 좀 제대로. 아 이거 뭐야? 한집 공연이랑 저 취재진한테 반말 시끄러 하는 사람이 이배용 씨 남편이죠?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내를 아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시 10분쯤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아마 뭐 취재진과는 이제 마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지하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질문 이후에도 매경그룹 회장 부인에게 왜 어떤 뭐 보고서를 건넸냐, 뭐 이 그 건에 대해서 뭐 해결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올라갔고요. 지금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거북이 뭐 다 아시는 거.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의 복제품을 또 김건희 씨에 건넸다는 정황도 있고 이게 왜 무슨 목적으로 전했는지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지 이거를 지금 특검에서는 규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V제로로 불리면서 실제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너무나 많고 뭐 그라프 목걸이, 뭐 반클리프 목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인사 개입 중에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마도 이게 이제 뭐 청탁금지법, 뇌물죄, 뭐 직권남용죄 적용이 되려면 공직자이자 배우자였던 윤석열 씨와의 공모 관계도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정도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닐 거고요. 자, 김건희 씨는 보석 신청한 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일 오전 10시 10분에 보석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은 뭐 어지럼증, 불안, 뭐 기억장애가 악화되고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받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검팀에서는 지금 주요 증인과 접촉을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그 왜 샤넬 가방 바꾸러 갔던 사람 있잖아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재판에 증인 신문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불출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봐서 그리고 뭐 최근에 계속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샤넬백도 뭐 안 받았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달을 주장하다 갑자기 받았다고 인정을 한다든지 뭐 목걸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자꾸 거짓말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특검은 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도주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요. 뭐 복잡합니다. 뭐 카톡 수백 통을 주고받고 김건희 씨랑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수사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지금 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 뭐 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드러났는데 원래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그리고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라고 알려졌고요.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층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간 아주 신기한 일이 김건희 씨의 있었습니다. 관계는 도대체 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